예, 진단과 발견, 수술이 폭증하는 갑상선암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2011년 현재 암 환자가 10만 명당 81명,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 위암을 밀어내고 1위, 연평균 증가율이 23.7%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 3.6%의 6배 이상. 그리고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이 10배. 그런데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10년 내에 똑같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복지부가 적정 검진 기준 권고안 마련을 추진해서 7월 21일 공청회를 거치고 8월 14일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5명의 토론자 중에서 3명이 반대 내지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이걸 반영하지 않나요? 왜 안 왔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뭐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럼 공청회할 필요가 없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검진 권고안 재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이 17명이에요. 11 중에 갑상선학회 회원이 9명입니다.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가 2명이에요. 17명 중에 16명은 이거 검진 많이 하고 수술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난 이런 걸 왜 이렇게 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사람이 아니 좀 균형되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좀 웃기는 구성이에요. 또 하나는 또 그런 것은 자 문헌을 검색해서 117편의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4편을 뽑았어요. 이게 초음파 검진이 위험한 암을 미리 찾아내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두 사람의 검토위원은 이게 이 연구의 질이 매우 낮다. 이래서 배척했어요. 초음파 검진이 해롭다는 논문이 136편이 검색됐어요. 그 수많은 논문에서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환자의 위양성, 본래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이 고통과 불안 다 언급하고 있어도 이 두 사람의 검토위원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연구 논문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이 무슨 노벨 의학상보다 더 높은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해놓은 초안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 전에 반대 내지 수정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이 재정위원회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누가 옳은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병원이 좀 운영이 어려우니까 나 같으면요. 아니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면 나는 그래 나 병원에 갔을 때 CT, MRI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음파 갑상선암 검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갑상선암 검진됐는데 이런 의사들이 있어요. 그거 관찰하시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십시오. 이 양반이 3년 넘도록 병원에 다니는데 똑같은 얘기 듣고 다녀요. 이거 의사 잘못 만났으면 그냥 수술한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이 재정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 이 사람들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할 용이 있어요? 지금 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논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진 권고안이 지금 뭐 저희도 언론에도 밝혔습니다만은 무증상 성인에게는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을 하에서 논의를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청회들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뭐 하고 아니 할 말이 누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정부가 그 얘기를 들어야죠. 왜 못 듣습니까? 돈 듭니까? 뭐 그게 뭐 아니 그리고 왜 위원을 이렇게 구성하냐고요? 이게 이거 수술 검진 많이 하고
수술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방수를 넣어놓고 이걸 하면 되겠어요? 이걸 뭐 왜 그렇게 학회 왜? 갑상선 학회 소속돼 있다 그래서 꼭 그 갑상선 수술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하는 거하고는 같지는 않겠고요. 아니 뭐 그런 개연성이 높잖아요. 왜 근데 왜 담당 국장 공공보건정책관 권준호 얘기해 보세요. 그 당시 재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때 대한갑상선 학회를 비롯해서 영상의학, 이비인후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한갑상선은 주로 외과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분들도 물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일부 이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을 다 담아서 사실상 만들어진 권고안이 무증상일 경우에는 불필요한 초음파를 하지 말라 이런 쪽에도 쪽에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권고 기준 봤어요? 예, 미국에서는 뭐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뭐 완전히 다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과 우리가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우리 나름의 전문가들이 우리 나름의 전문가가 있는데 뭐 미국 사람이 걸린 위암과 우리나라 사람이 걸린 위암은 완전히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왜 이걸 균형되게 구성하지 않느냐 위원회를.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다. 난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도요 수십 년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검진을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하면 병원에 도움이 된다는 모르는 의사가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얘기하는 의사 자기들 내부에서 질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 권고안 발표하는 거 일주일 내를 늦어진다고 뭐 난리 그동안 안 했잖아요. 할 걸. 그거 뭐 보름 난리 나나? 예, 의원님 그 추가적인 검토 또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검토를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항상 왜 공무원들은 대답할 때 뭘 얘기를 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걸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공청회 5명 중에 3명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냥 뜬 소문 듣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제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얘기 좀 들어보고 하라는데 그걸 뭘 예,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대통령 장관부터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하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이 정말 중요하고 노정관계 정상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노동자들이 이제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정부 부처가 사용자 편인데 노동부라도 좀 우리 편을 들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옳은 말은 이런 말이죠. 노동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노사관계의 공정한 중재자여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서 있을 위치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어 보면 좀 진보적인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자 편에 서 있죠. 뭐 진보적인 정부는 조금 덜 사용자 편에 좀 덜 서 있는 것이고 보수인 정부는 사용자 편에 많이 서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데 근무하는 공직자는 무엇이 공정한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공정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서민, 약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가? 기준이요. 세 번째는 각 직능이나 이런 이해관계 집단 속에서 무엇이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만 보더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주로 힘센 사람들 편을 들어요. 정책이 힘센 사람 편을 든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부 보건의료 R&D 투자 예산액이 3,356억인데 한의학 R&D 사업은 121억이에요. 3.6%입니다. 중국이 1,64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가 수출 대상으로 삼는 미국도 1,318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한의원이 의료기관 외래 이용률이 26.1%, 요양급여 비용 중 한의원의 비율이 16.7%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한의학 R&D에 투자하는 게 20%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한의학 투자도 기초연구, 임상연구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개발연구가 압도적이에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제약, 상품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샴푸 이런 거에 활용되고 있어요. 양한방 융합 기반기술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한의학으로 갖다가 밀어놔요. 양한방 융합 기반기술 개발은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것이지요. 이걸 새로운 보건의료 R&D 항목으로 추가해야지 이걸 한의학으로 갖다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사실은 상임위에서 저도 있으면서 정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결위에서 안 되는데 이번에는 예결위 가서 앉아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장관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전체 보건의료 R&D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한의학 R&D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예, 지적하신 대로 그 비중이 한의학 쪽에 R&D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좀 올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요. 주로 상품화 사업에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좀 기초 연구, 임상 연구 이런 쪽으로 좀 예, 더. 물론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잘 개선이 안 돼요. 지금 그 한의학에서 저희들이 그 과학과 표준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민간과의 협조 체계가 잘 안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공의 얘기해 볼게요. 전공의들 100시간 이상 근무해요.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영국은 전공의 1년차가 46,000불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미국은 46,000불. 영국은 전공의 5년차 42,000파운드 이렇게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공의들이요. 제가 그 군대 가서 400km 행진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자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보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고 병원마다 다릅니다만 자면서 일해요. 사실은. 이거 심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병원협회 산하에 병원 신입평가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병원이 병원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급여도 그렇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수련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냥 정말로 중노동 시키고 있어요. 그냥 근로 제공받는 거예요. 수련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의료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근무 시간도 그렇고요. 처우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개선할 이런 무슨 대책 이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8개 분야 정도를 해서 병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만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복지부가 물론 인력도 보건복지부가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원래 감독 권한이 장관한테 있으니까요. 너무 위탁했다고 그냥 놓지 마시고요.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 만들어도 병원이 돈 없다고 그냥 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의료계하고 논의를 해서 하여튼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